이번 영상은 중국 사업 철수 전략 중에서 유상 감자를 이용한 사업 철수 강의입니다. 먼저 감자의 여러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감자라고 합니다. 회사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 이것이 감자인데, 사업 철수에서 말하는 감자는 유상 감자를 말합니다. 대가를 지급하는 것, 돈을 지급하는 것 유상인데, 납입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그에 해당되는 돈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 이것이 유상 감자입니다. 그에 대비되는 개념이 무상 감자인데, 무상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납입 자본금은 감소하지만 주주에게 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결손금과 상계시키는 것을 무상 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상 감자는 사업 철수에서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회계적으로 감자를 이루어지는 것,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이고 회사가 누적된 결손금이 30이라면은 이 30이라는 결손금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자본금과 상계를 시킵니다. 자본금을 상계시키면 자본금이 7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손금을 없애고 자본금을 줄이는 이런 방식, 이것을 무상 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형식적 감자인데, 이거는 한국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중국 기업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등록 자본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금액과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이럴 경우에 형식적 감자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회사 등기를 하기 전에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등기하자마자 바로 이 자본금을 회사의 계좌에다 입금을 해야지 등기가 완료되는데, 중국은 회사 등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은 자본금은 그 이후에 차차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납입하기 전까지는 등록 자본금과 납입 자본금이 계속 갭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 자본금과 납입 자본금이 다른 경우 덜 납입한 부분, 납입하지 않은 등록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이 형식적인 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돈과 관련 없는 거죠. 돈을 납입을 안 했기 때문에 납입 안 하는 부분을 줄이는 것도 돈이 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국 기업을 이야기할 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납입 기한이 원래 회사법에서는 무기한이었다가 작년 2024년에 이걸 5년으로 제한했습니다. 5년 이내에 납입을 완료하라, 이렇게 회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게 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등록 자본금을 현실에 맞게끔 자기가 납입할 수 있는 금액 한도만큼만 줄이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과 이야기를 할 때, 감자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유상 감자인지 형식적 감자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많이 이제 형식적 감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에서 등록 자본금을 과도하게 이렇게 설정하는 회사들이 많았느냐?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회사의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영업직조에는 등록 자본금만 기재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등록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려고 하는 의지와 다르게 과도하게, 예를 들어 1억 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200억 되는 돈인데, 등록 자본금을 이렇게 설정하고 난 다음 이런 형태의 영업집조와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다른 데서 과시를 합니다. 저희들도 M&A를 하다 보면은, 한국 기업을 양도하기 위해서 매수자와 이렇게 협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납입하지 않은 자본금, 허수가 있는 자본금의 영업 집조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실질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과도하게 등록 자본금을 설정해서 회사를 유지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과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통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등록 자본금만 이게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통계를 수집해서 정책을 입안하려고 하니 허수 때문에 제대로 된 통계 작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납입 자본금을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회사 내부를 들여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작용과, 그다음 민간 입장에서는 이런 과시용으로 납입되지도 않은 회사의 이제 자본금을 들고 다니면서 어떤 예를 들어 사기를 친다든가 이러면서 많은 민사소송들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런 그 부작용이 발생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들을 이렇게 기한을 무기한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발생하니 아예 이거를 이제 5년 내로 이제 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2024년에 바뀌어서 3년 동안 얼마 기간 동안 납입을 할 거냐에 대한 그 조정 기간을 과도기를 주고 그 이후부터 5년 동안 반드시 납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했으니까 총 8년의 여유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부터 시작됐으니까 8년 이후인 2032년에는 모든 회사들이 등록 자본금과 납입 자본금이 일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이 자본금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을 할 때는 총 투자액을 얼마로 할 거냐, 그 다음 그 중에 자본금으로 얼마를 조달하고 차입금으로, 외화 차입금으로 얼마를 조달할 거냐, 요거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투자액인 자본금과 차입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 이제 등록 자본금은 납입 자본금이 있고 그 중에 납입하지 않은 자본금이 있는 상황, 이런 형태의 회사가 여기 이제 5년 이내라면 현재 이런 형태의 회사가 되겠죠. 여기에서 요 현실적 자본금은 요 부분을 없애는 겁니다. 등록 자본금 중에 납입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납입할 의지가 없으면은 이 부분을 감소시킵니다. 이 법에 의해서 5년 동안 납입하라고 했으니까 납입할 의지가 없으면 이걸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형식적 감자라고 이야기하고, 납입 자본금 중에 일부를 감소를 시켜서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 이것이 유상 감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상 감자는 실질적으로 보면 완전한 사업 철수가 아닙니다. 부분적 회수 방법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업 철수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유상 감자와 지분 양도를 이용해서 사업 철수를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상 감자 자체는 이 투자금의 일부만 100%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100% 유상 감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없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보통 50% 정도 감자를 하니까 일부 자금을 회수해오는 방법이고, 사업을 축소하고 유지를 하면서 잉여 자금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을 회수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이 유상 감자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사업 철수 전력으로 유상 감자는 이거와 지분 양도를 함께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분 양도로 완전히 사업을 철수하고 싶은데 대상 회사에 현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양수자의 자금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 M&A에 걸림돌이 된다. 이때는 이제 현금 이분 실제로 운영하는데 필요 없이 잉여 현금을 제거시켜 주고 양도를 하면은 양수자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용도로 이런 유상 감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먼저 유상 감자를 실시하고 일부 투자금을 회수한 후에 작아진 회사 규모로 지분 양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회사는 이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회사의 가치,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는데, 이 회사가 자산이 500이고 현금이 이제 200, 이 현금이 지금 잉여 현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정자산이 300이고 차입금이 10이면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400입니다. 이 회사를 100% 지분 양도하고 양도자는 받을 돈, 양수자는 지급할 돈은 이 400입니다. 그 양도자는 400을 받게 되는 거고 이제 양수자로부터 받는 거죠. 양수자는 400을 지급하고 자기는 이후에 이제 이 대상 회사의 200을 자기가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400 지급하고 200은 자기 확보하니까 양수자는 200만 나가는 형태인데, 먼저 이 400을 조달을 해야 됩니다. 양수자가 조달하고 먼저 양도자에 지급하고 그 이후에 이걸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금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향후에는 뭐 같아지겠지만은 400이라는 자금 부담이 생긴다. 이 현금을 사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또는 이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수자가 먼저 양도자는 이 잉여 현금, 운용 자금 이외에 남아있는 현금을 유상 감자로 회수를 하고,
이게 이제 회수되니까 기업 가치는 200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만들고 난 다음 지분 양도를 진행하는 거죠. 양도자는 200을 받고 이제 유상감자로 200을 받았고 양도자가 이제 양수자가 지급한 200을 받게 되는 거죠. 총 400을 받게 되는 거죠. 양수자는 200만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방법은 양도자나 양수자나 현금의 흐름은 같습니다. 현금을 받는 것과 현금을 지급하는 건 같는데 시기적으로 양수자의 자금 부담, 먼저 이 400을 지급하고 나중에 200을 확보하는 과정, 이 과정을 없애주기 위해서 유상 감자를 먼저 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유상 감자의 법적 제약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는 법률적 제약이 없습니다. 유상 감자에. 그래도 인터넷이나 종종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자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과거는 2020년 이전입니다. 외자 3법에는 원칙적으로 외자 3법이라는 것은 외자기업법, 중개합자경영기업법, 중개합자경영기업법, 요거를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세 가지 법률, 외자 3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감자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규정하는 거는 시행령에 작자 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외적으로 뭐 여기 안에 그 감자도 이럴 경우에는 뭐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이 상무국의 심사비준기관의 승인을 감자에 대한 승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2020년에 외자 3법 이 세 가지 법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되고 외국인 투자기업도 중국 내자기업과 동일하게 회사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 회사법에는 감자와 관련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자기업도 이제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는 중국 내자기업과 동일하게 감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이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후 이제 그해 3월에 저희들이 이 감자 대금 210만 달러를 한국 본사로 송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후에. 그다음 이제 그때 이후로 신법이 시행된 이후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사이에 많은 기업들이 유상 감자를 이용해서 일부 자금을 해소하는 사례들이 경험이 이제 많이 쌓여 있고 그걸 이제 수리해주는 행정기관에서도 많은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아주 이제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사업 철수 방법이다. 일부 회수 또는 전부 철수 둘 방법 다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감자의 절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 겁니다. 하나는 그럼 회사법에서는 감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그 다음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감자가 이루어지느냐. 이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법에서는 규정한 감자 절차는 첫째, 최고 의결기관, 이 주주회죠. 주주회에서 감자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주주 결의를 하는 거죠. 결의서에. 두 번째는 재무상태표와 재산 리스트를 작성하고 회사의 재무상태표와 그 어떤 재산들이 있는지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채권자에게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고 공고, 신문이나 공시 시스템에 기재를 합니다. 이 공고를 채권자하고 이제 이해관계인, 불특정 이해관계인들에게 이 회사가 감자한다는 상황에 대해서 공고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등기기관, 시장감독관리국, 이걸 줄여서 시장감독국이라고 합니다. 시장감독국의 등기 변경, 자본금이 등기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자본금이 감소되면 변경된 사항을 새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회사법에서는 이렇게 이제 순서로 진행하라 이렇게 규정하는데 실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이제 이 주주 의결기관, 최고 의결기관의 주주회에서 감자 결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신문 또는 공시 시스템에 공고를 먼저 합니다. 45일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이해관계인들이 이 신청을 받는 기간을 45일 동안 규정하고 있습니다. 45일 동안 이제 기다리고 난 다음 45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장감독국의 감자에 대한 변경 등기, 이 변경 같은 변경 등기 이걸 진행하고
그다음 상무국의 감자에 대한 비한 신청, 이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현재 이제 외자기업과 관련해서 상무국은 그렇게 중요한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게 비준기관, 승인기관이었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여기에 가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다음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현재는 이게 이제 비한, 신고, 수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그럼 네 번째 스텝으로는 외환관리국에 가서 외환 등기를 변경합니다. 이제 외국인 투자기업이기 때문에 외환관리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자본금이 달러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등기된 내용들을 변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세무국에 가서 세무 등기 변경. 세무국에도 회사의 자본금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게 줄은 부분을 등기를 변경하고, 이게 중요한 이제 대외지불 세무 비환표를 신청해서 발급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감자와 관련해서 해외 송금하기 위해서는 세무국에 가서 허가를 받아오라, 이제 이런 개념이죠. 재화의 수입, 재화를 중국 내로 수입하고 난 다음 그 세관의 통관을 거치죠. 그 대가를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세관의 통제를 받습니다. 제대로 통관되었고 통관된 금액이 적당한, 과세 가액이 적당하나, 이런 것들을 세관에서 통제를 하는데, 재화 이외의 해외 송금은 세무국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 서류를 이용해서. 예를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화가 없이 해외 송금하는 것, 배당, 로열티, 그 다음 우리 사업 철수와 관련된 지분 양도 청산, 감자까지 모두 세무국에 가서 대외 지불 세무 비환표를 발급받아서 송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제 세 가지 서류가 완비되면 은행에 가서 해외 송금 승인을 신청하면은 은행에서는 서류들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만 하고 바로 기계적으로 송금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절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군데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실제로 진행한 사례를 가지고 각 행정기관에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고 결과물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감독국의 감자화된 변경 등기를 하는데, 변경 등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시된 내용입니다. 이게 국가,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 이런 사이트에 시장감독국에서 관리합니다. 여기에 감자 이후에 자본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기에 공시가 됩니다. 회사에 대한 기본 내용과 여기 이제 기본 정보에 등록 자본금이 210만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준 상태죠. 50%, 420만 달러에서 절반을 줄였으니까 210만 달러로 다시 변경 등기가 되고, 여기에 승인 날짜는 2020년 1월 19일이다. 1월 19일 날 변경되었다. 그 다음 변경 사항은 등록 자본금 변경이다. 변경 전의 내용은 등록 자본금이 420만 불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210만 불로 줄어들었다. 이제 이런 것이죠. 이 회사는 등록 자본금을 다 납입했기 때문에 납입 자본과 등록 자본금이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 자본금 변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등기 기관인 시장감독국에 이렇게 공시가 된다. 두 번째는 외환관리국 외환 등기 변경입니다. 외환관리국에는 요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여기 이제 업무 종류 이렇게 보면은 FDI 외국 주주 감자, 요거에 이제 요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외환 등기가 변경되었고 감소된 자본금을 송금해서 좋다는 이제 허가 서류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세무국에서 발급하는 대외지불 세무 비환표입니다. 세무 비환표. 이건 세무국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서류를 이제 출력을 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난 다음 이 세무국이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 이 행정 방문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좀 내용을 보면은 위에 부분이 경내 직업인 송금하는 자, 여기는 이제 감자하는 회사죠. 중국 내 감자하는 회사가 경내 직업인이고, 경내 수금인 해외 본사입니다. 주주 감자 대금을 받는 자, 여기 기재 정보를 기재합니다. 받는 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계약 명칭이라고 있는데, 계약 명칭 여기는 주주 결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자는 누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가압자를 결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 의결기구 주주회의 결의서, 이것이 송금하기 위한 근거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당이라면 배당 결의가 되겠죠. 배당에 대한 주주 결의가 되겠고, 그 다음 지분 양도는 이 송금인이 양수자입니다. 양수자가 이거를 발급을 받는데 계약 명시는 지분 양수도 계약서, 여기에 근거해서 해외 송금한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이고, 청산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 명칭이 청산 결의, 그 다음 청산 완료된 증명, 이것들이 여기에 근거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송금인은 청산되는 회사가 송금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업무들은 이제 청산팀 구성원들이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명,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발급받는 쪽에서 성명을, 그 다음, 이 세무국에서, 관할 세무국에서 도장을 찍어서 이제 회사에 발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